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한국 투자업계의 전설적인 인물 강방천의 강방천과 함께하는 가치투자입니다. 강방천은 40여 년간 가치투자 철학을 고수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투자대가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증권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워런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철학에 깊이 매료되어 이를 한국 시장에 접목시키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 철학을 전파해 왔으며 특히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강방천과 함께하는 가치투자는 저자가 수십 년간 축적한 가치투자의 정수를 담은 역작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투자 기법서를 넘어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을 제시합니다. 강방천은 가치투자가 단지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지적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책 전반에 걸쳐 그는 복잡해 보이는 가치투자 개념을 일반 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전적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합니다. 강방천은 책의 첫 장에서 가치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는 가치투자를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철학과 정교한 분석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사상을 소개하며 그레이엄이 제시한 주식은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기본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나 숫자의 조합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가치투자자는 주식을 통해 실제 사업체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과 편견, 단기적 사고 등으로 인해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비효율성이야말로 가치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가치투자와 다른 투자 방법들과의 차이점도 명확히 구분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투자나 모멘텀 투자, 성장주 투자 등과 달리 가치투자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집중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치투자의 핵심인 내재가치 평가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내재가치를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가치투자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은 할인 현금 흐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실제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기업의 과거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과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법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과 할인율 설정의 주관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값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평가 방법을 소개합니다. PER, PBR, PSR 등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활용하여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의 의미와 활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낮은 지표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낮은 PER이나 PBR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가치 평가법을 다룹니다. 기업이 보유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브랜드 가치 등이 장부가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숨겨진 자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치투자의 묘미라고 설명합니다. 가치투자에서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훌륭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훌륭한 기업의 특징을 여러 기준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개념을 소개하며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자신의 수익성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장벽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전환 비용, 정부 규제 등이 대표적인 경제적 해자라고 설명하며 각각의 사례를 한국 기업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수한 경영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의 역량과 도덕성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경영진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과거 경영 실적, 주주 친화적 정책, 투명한 의사소통, 장기적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재무적 건전성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자 보상 배수 등의 안전성 지표부터 ROE, ROA, ROIC 등의 수익성 지표까지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현금 흐름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업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관계, 투자 현금 흐름의 패턴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가치 투자가 저성장 기업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성장 기업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투자에서 시장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참여자들의 감정과 심리적 편향이 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시장 심리 현상들을 분석합니다. 먼저 군중 심리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자들이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버블과 패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확증 편향과 손실 회피 성향도 상세히 다룹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손실을 피하려는 욕구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종목 선택만큼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무작정 많은 종목에 분산하는 것은 오히려 수익률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15에서 25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각 종목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적절히 분산하되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상당한 할인율로 매수함으로써 예상이 빗나가더라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통해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셋째, 감정적 결정을 피하기 위한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치 투자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재무제표 분석 능력을 꼽습니다. 재무제표를 기업이 들려주는 진실한 이야기라고 표현하며 이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손익계산서 분석에서는 매출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매출 증가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가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가격 인상에 의한 것인지 물량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무상태표 분석에서는 자산의 질과 부채의 성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무형 자산의 내용과 재고 자산의 회전율,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통해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가장 조작하기 어려운 재무제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관계, 투자 현금 흐름의 패턴, 재무현금 흐름의 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과 자본 배분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 주식시장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분석하며 이를 가치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한국 시장이 가진 구조적 특징들이 가치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북한 리스크, 정치적 불안정성,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사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재벌 기업들의 복잡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치투자 기회를 분석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밸류에이션 차이나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가치 등을 발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한 기회를 강조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해 우량한 중소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는 개인 가치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자라면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고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 가치 투자의 본고장이라고 평가합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P&G 등의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들까지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치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기술적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오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정신적 자질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가치 투자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장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더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 사고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나 애널리스트들의 단기적 전망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통제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감정이라고 지적하며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직접 투자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가치 투자의 실제 적용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개하며 각각에서 얻은 교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치 투자의 미래와 젊은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가치 투자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적용 방법은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시간이라는 최고의 자산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하는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기술 변화에 민감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투자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시각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가치 투자가 단순한 투자 방법을 넘어 인생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치 투자를 통해 배운 원칙들이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 장기적 관점을 갖는 것,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그 예입니다. 가치 투자자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찾듯이 인생에서도 겉모습이 아닌 본질적인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투자 인생을 돌아보며 얻은 깨달음들을 나눕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하면서 겸손함과 감사함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투자를 통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되면서 인생이 더욱 풍부해졌다고 회고합니다. 자신이 후배 투자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투자 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올바른 투자 철학과 태도를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투자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기업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 가치 투자자의 역할이라고 정의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